안녕하세요. 조양현입니다. 어, 다 이제 포만감에 배가 다 부른 표정이신데요. 오늘 얻을 거 다 얻었다 이런 표정이시고, 그 뭐 사실 메인 디시 딱 끝나고 나면 배가 너무 부르면 먹기 싫잖아요. 약간 그런 표정들이세요, 지금. 제가 이제 제품, 아, 그 미팅 시간표 딱 보고, 이쪽이 라인업이잖아요. 그럼 딱 이렇게 보고, 오늘 되게 부담스럽다. 원래 앞에 강의들이 좋으면 뒤에 올라오면 엄청 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쫄렸는데 감사하게도 다행인 건 정영 사장님 앞에 그리고 이제 메시지 주신 분들의 그 내용과 제가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는 게 조금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부담을 좀 덜 갖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스위트 스팟이라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운동 경기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 테니스 칠 때 딱 치면 이 제일 강하고 빠르게 날아가는 어떤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저 테니스 라켓 아무 데 맞아도 다 공이 잘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운데서 3분의 2 지점,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왼손 오른손 잡이. 그 내가 어디 딱 맞으면 이게 공이 제대로 맞는 거죠. 그 야구에서도 저 배트 아무 데나 맞아도 다 홈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스위트 스팟에 딱 맞아야지만 이게 이제 쭉 강하게 멀리 날아가는 그 지점들이 다 있어요. 그걸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끌고 와서 보통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인생을 이렇게 놓고 봐서 가장 효율적이고 내가 뭔가 시간을 썼을 때 가장 잘 되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어떤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그 아메이 안에 들어오면 아메이 안에서 나는 어떤 걸 했을 때 그게 가장 효율적인가 놓고 보면 그 스위트 스팟이 있겠죠. 지금 정의영 사장님은 단백질로 했다가 한누만 팬다 그러잖아요. 그게 스위트 스팟인 거지. 아메이가 우리가 하면 장점은 제품이 다양하고 생필품이 다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너무 많아서 이걸 오히려 어떻게 뭔가 중심을 못 잡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이 얘기 들었다가 저 얘기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힘이 안 실리는 거지. 그 스위트 스팟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정여사처럼 이제 하나만 그게 단백질이던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마이 웰리스 랩으로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죽어라고 패는 거 그걸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있냐? 이거는 이제 엄청난 강점인 거죠. 사는데 계속 바쁘게 살면 뭔가 힘이 집중이 될 때 스팟이 안 생기니까 바쁘기만 하고 계속 공은 여기 맞았다 저기 맞았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한 대로 이게 보낼 수는 없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 뭔가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을 어디에 쏟을까?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결정했던 거고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제 스위트 스팟은 아메이 사업인 거죠. 그럼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뭘 해야 될까?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것, 그리고 잘 되는 때, 이런 거를 다 비즈니스적으로는 스위트 스팟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뭘 해야 될까? 우리는 이제 아메이 사업을 이제 또 좁혀보면, 아메이 사업 속에서 난 뭘 해야 될까? 이걸 찾아야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딱 뭐, 모두가 프로틴을 해야 된다. 이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틴을 통해서 그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 당연히 구독이 늘어나고 그걸 통해 갖고 또 더 많은 이제 제품들이 연결이 되겠죠. 그것만 하지는 않겠죠. 왜? 아메이는 그 스팟이 딱 생기면 주변에 이렇게 이제 바운더리가 이렇게 커지니까. 그거를 지금 찾아내는 게 우리 사업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 전체적으로 보면 잘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아메이가 지금 뭔가 새로운 이 플랫폼 전환을 하는 시기고, 이럴 때 흐름을 잘 타면 내가 큰 기회를 이 사업 속에서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회계연도 초반이니까 잘 되는 때인 건 맞고, 이럴 때 뭘가 내가 딱 스팟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한번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의 스팟은 무엇인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거 해갖고 잘 됐다 그러면 난 그거 했다가 또 다음에 누가 또 미팅 때 누가 이거 했다가 잘 됐다 그러니까 또 그거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연결이 안 생기고 스팟이 안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휘둘러도 공은 맞긴 맞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멀리 그리고 강하게 못 보내는 거예요. 그 내가 뭔가에 딱 스팟을 잡아갖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만의 주 무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마 아키텍트가 요즘 이제 막 근데 저는 이제 더 마인드 아키텍트 그러니까 마인드를 뭐 조금 이렇게 좀 리모델링하고 마인드를 좀 강하게 가져야지 아니고 싹 엎어 완전 재개발하듯이 마인드를 내가 어떻게 아키텍트를 할 것인가 완전히 이제 뒤엎어야 되는 거죠. 그럴 마음 가지고 해야 스팟이 생겨요. 그냥 조금 이렇게 해갖고 요거 좀 뭐, 단톡 카톡방 만들어갖고 정보 주니까 괜찮다 그래 카톡방 만들어보고 이런 수준 갖고는 안 생겨요. 그러니까 확 엎어버려야 돼. 그동안 우리가 뭘 했냐 그러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즈니스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온라인으로 가고 비즈니스 새로운 뭔가 그 비즈니스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뭐첫 번째이기도 하고 마지막이기도 한 거는 살면 계속 위기가 와요. 위기를 벗어나면 좀 괜찮아졌다가 또 위기가 오고 비즈니스든 그 인생이든 뭐든 다. 근데 그때 해야 될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버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망가지지 않는 거죠. 못 버틴 사람 되게 많고요. 망가진 사람 너무 많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메이 사업 항도로 내놓고 뭐 떠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때 제가 봐서는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부정적인 마인드로 돌아간 분들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거를 다 요번에 다 재개발하듯이 그렇게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그 계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 뭐 이러는 걸로는 판이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는 아니고 실제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내라는 게 우리가 버틴다는 게 인내하고 비슷한 개념이니까 단순히 기다리는 능력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에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능력이다라는 말은 제가 되게 꽂혔던 말 중에 하나예요. 그냥 막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 그 좋은 태도를 유지한다는 건 뭐냐? 그거죠. 그게 다음에 내가 버텨냈을 때 그 다음에 출발점이 되는데 그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이거죠. 그래서 마인드 아키텍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뭐 요즘 세계에서 핫 이슈가 되는 골든의 작곡가고 노래를 부른 사람이고 어 얼마 정도 벌 것 같으세요, 이분이? 음, 그냥 추정치예요. 근데 오징어 게임의 그 최종 상금이 456억이었잖아요. 최소 그거보다는 많이 벌 거다. 왜? 작곡가이고 노래도 다 불렀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지금 부를 가지게 생겼거든요, 이분이.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뭐 대충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2년 동안에 SM 연습생으로 있다가 결국은 데뷔 한번 못해 무대 한번 못 써봤다는 거예요. 연습만 하다가 끝난 거예요. 근데 연습생 할 때도 엄청 성실했다고 그러죠. 일찍 가고 늦게 뭐 끝내고 그렇게 하는데 20대가 넘어서 나이도 많이 차고 SM의 아이돌하고는 약간 이미지가 안 맞긴 해요. 제가 봐도 그죠. 거기는 약간 좀 이렇게 이 예쁘장하고 귀염귀염 이런 어떤 스타일 그게 SM의 뭐 보통 아이돌의 모습이라고 하면 좀 안 맞았던 거지. 실력이 좋은데도 결국은 데뷔를 못하고 계약이 해지되고 비 오는 날 자기가 짐 싸갖고 나갔다 그러잖아요. 실력은 진짜 좋아. 실력은 다 알아봤겠죠. 근데 그 실력이 좋은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기회를 다시 얻었느냐 이렇게 놓고 보면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 나와갖고 자기가 실력은 어차피 검증됐어. 실력 좋은 사람들은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 되냐? 끝에 자기 약간 흘리듯이 두 마디를 했는데 확 꽂혔어요. 첫 번째, be nice.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좋은 사람. 친절하고 상냥하고 누구에게나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약간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버틸 때 그냥 그렇게 버텨내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12년 동안 보면서 저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평가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SM의 작곡가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회를
나이스하지 않았으면 기회를 줬을까요? 똑같은 회사인데 작곡가 아니라 뭐 아이돌이 아니라 작곡가라도 안 줬을 거라고 저는 봐요. 세상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이스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기회를 안 준다는 거지. 그러면 나는 나이스한 평가를 받는 사람인가? 저는 그거 되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주변에서 뭐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 싶어. 참 좋은 사람이다. 제가 소비자들이 소개해 줄 때 제가 저한테 가장 큰 칭찬은 제가 그래도 어떻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저 소개시켜 주는 거? 그냥 사장님은 좋은 사람 같아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전 최고의 칭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소개를 시켜 줘도 되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그래도 내가 뭐 나쁘진 않네. 이런 느낌을 받았죠. 두 번째는 뭐냐라면, 어, 노이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존심, 뭐 이런 거,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거하고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안 된다. 자기는 딱 저거 두 개 지켰다 그랬어요. Be nice, no ego.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국은 이 12년이란 연습생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쪽에 기회를 못 잡으면 없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가장 자기가 청소년기 그 소중한 시기를 없애버릴 수도 있었는데 다시 기회를 잡고 뭐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된 거죠. 내가 뭘 그냥 버티고 있을 때 뭘 어떤 쪽으로 계속 조심해야 되는지를 주는 메시지라고 보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김경숙 사장님 오랫동안 버티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여행을 가셨다 그러는데 저는 김경숙 사장님 보면 비 나이스 노이고가 딱 맞는 분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버틴 게 아니라 좋은 분이라는 느낌 확실히 받았고, 뭐 쓸데없는 자존심 갖고 자기 고집 부리고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 스폰서들을 통해서 들으면 너무 그게 와 닿는 거죠. 그런 사람이 돼야지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버티지만 말고 그러니까 저렇게 절벽에서 그냥 매달려서 버티고 있으면 언젠가 떨어져요. 힘이 빠지면 언젠간 떨어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올라와야지. 버티지만 말고. 그 다음 뭔가를 이제 지금은 안 떨어져 있으니까 끝까지 버텨야지.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동안 우리 잘 버텨냈어요. 잘 버텨냈으면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 마인드를 확 부셔버려야지. 사업 초창기에 내가 가졌던 열정이 있잖아요. 그걸 되찾아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든지 나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스위트 스팟을 찾아내는 거죠. 어쨌든 그걸 통해 갖고 앞으로 나가겠다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좀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심한 게 거절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거절 심하게 당했었거든요. 가서 그 통신 가게 하는 소비자한테 가갖고 얘기하는데 누가 뭐 손님으로 들어왔다가 저하고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잘 됐어요. 그러다가 그 사장님이 저를 아메이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얼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이분. 기분은 좀 그랬죠. 근데 그런 거 갖고 저는 그 소위 말하는 마음의 상처를 전혀 안 받아요. 예. 아, 왜 저러지? 그냥 그러고 말죠. 제가 늘 얘기하듯이 나는 내 쪽으로는 완전 갑이거든요. 절대 그런 거 같고. 저는 왜 그러냐면 거절의 가치. 내가 한번 거절할 때마다 돈이 얼마 생길까? 어느 정도 계산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냥 아메 하면서 지금까지 보너스 얼마나 받았을까? 뭐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는데 대충 어림짐작 계산하니까 한 20억은 받은 것 같아요. 기간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거절 막 맨 처음에 초창기에 더 많이 받았겠죠. 거절 몇 번 받았을까? 한 200번 받았다고 볼게요. 그러면 한 번 거절 받을 때마다 내가 20억의 수입을 놓고 보면 1,000만 원의 거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절 받을수록 좋은 거야. 거절 받을 때마다 1,000만 원이 생긴다는 그러니까 누구는 지금 우리가 수입이 많지 않으면 거절 받을 때마다 나는 100만 원이야. 이럴 수도 있고요. 거절 받을 때마다 나는 10만 원이야. 이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게 거절 받을 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명심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거절의 가치가 그 정도 돼. 나는 100만 원이야? 10만 원이야. 그러면 그렇게 내가 뭔가 거절이 나를 꼭 그렇게 아프게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게 다 쌓여요. 쌓여서 나중에 다 돌려받으면 한 번 이렇게 계산해봐요. 퉁쳐갖고 몇 번 정도 되는지. 그러면 한 번 받을 때마다 한 100만 원씩만 된다고 해도 거절 뭐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충분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뭘 해야 되냐라면 뭔가 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특히 우리 아메이 사업은 뭘 할 게 없을 때 좌절해. 그죠? 만날 사람이 없고 뭘 할 열정은 받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 아까 뭐 카톡방 해갖고 그거라도 꾸며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러니까 계속 뭔가 해야 돼요. 좌절을 안 받으려면.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그들은 무언가를 계속해요. 진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뭐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아니면 아메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 결과낸 분들 보면 계속 뭔가를 해요. 고민도 하고 뭘 만들고 아까처럼 또 이거 했다가 저거 아니면 뭘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잘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들도 매일매일 거절받고 좌절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잘하냐면 그 좌절을 딛고 또 행동에 나서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매일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동을 나서는데 딱 성공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거절, 좌절 이런 거를 계속 딛고 그냥 또 행동을 나서고 또 행동을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 좀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될까? 아까 프로틴, 그 다음에 이제 웰리스 랩을 통해 갖고 그렇게 내가 한 놈만 팬다는 마음으로 계속 그것만 공부해 갖고 하는 게 나 예전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과연 될까?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이제 그것도 뭐,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카톡방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 모아갖고 계속 뭐, 더마 아키텍트 체험해 주는 게 효과가 있을까? 몇 번 해보니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도 그분은 그렇게 효과가 있었다니 나도 그 사람처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할 수 있는 거 이거라도 해보자. 이렇게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뭘 할 거예요? 그럼 더 근사한 계획이 생기고 더 확실한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릴 건가? 그거 아니라는 거지. 할 수 있는 거라 이거라도 해보자는 마음이고 그리고 기왕 하는 거 마음 딱 담아갖고 한번 쏟아부어 보는 거지. 그걸 마인드 아키텍트를 딱 하는 거죠. 진짜 좀. 그래서 앞에 하는 저런 것들은 다 걱정일 뿐이에요. 근데 걱정은 모기하고 똑같대요. 누우면 많아지고, 일어서면 적어지고, 움직이면 사라지죠. 누우면 맹맹맹맹거리고, 저걸 잡겠다고 딱 이러면 또 잘 안 보이 저쪽 구석에 보였다가, 그리고 내가 잡으려고 움직이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딱 그래요. 그래서 모기하고 똑같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어서서 걸으면 걱정이 모기처럼 사라져요. 정말이에요. 내가 계속 움직이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거절받으면, 나 또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그 사람 만났는데 또 나를 또 이상한 눈빛으로 볼 것 같고,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걱정하는 것처럼 일어나는 경우보다 아닌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냥 일어서서 그냥 걸어요. 그러면 걱정 모기처럼 딱 사라져 버려요. 그런 거를 먼저 지우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행동의 결과예요. 결코 열망의 결과가 아니거든요. 내가 막 그런 비전을 받고 꿈을 품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의 나의 상태, 뭐 핀이 될 수도 있고 수입이 될 수도 있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행동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모른다고 그러죠. 게으른 사람은 아예 시작도 안 하고 나약한 사람은 중간에 다 포기하고 성공한 사람들만 멈추는 법을 모르고 계속 끝까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목전말을 이루어내는 게 성공한 사람들의 몫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즘 이제 2026 트렌드 코리아에서 마지막에 근본이즘 앞으로 뭐 계속 쓰일 말이기도 해요. AI 우리가 AI로 무장된 웰리스 랩도 나오고 AI 빼고는 지금 실제로 회사 업무 안 돼요. AI를 끊고 업무를 보라 그러면 회사가 안 돌아갈 정도로 이제 AI로 이렇게 거의 그게 됐죠. 요즘 뭐 학생들도 레포트 내고 숙제하는데도 AI 빼면 거의 잘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AI가 우리 삶 속에 거의 다 들어왔어.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약간 저항하는 마음처럼 근본이즘이라는 게 나와서 그래도 우리가 근본을 지켜야 된다. 그게 저는 이제 미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메이가 아무리 뭔가 바뀌어서 아까처럼 뭐 우리 단톡방이라는 것도 생겼고 줌 미팅이라는 것도 생기고 뭐가 생겨도 결국은 그 근본이즘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아메이의 근본은 모여서 서로 동기부여되고 에너지를 나누고 거기서 배우고 그게 또 다시 나의 뭔가 자극이 되고 거기서 또
또 성취하려는 욕구도 생기고 이러는 게 미팅 아니면 안 나와요. 그 제가 요즘 이제 그 우리 뭐 하루에 하나씩 오디오 듣는 거래 갖고 또 오디오를 예전에도 듣기는 했지만 요즘 더 좀 정성스려서 약간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들어보면요. 예전에 사업했던 분들이나 요즘 새로 시작했던 사업한 분이나 20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던 분이나 뭐 2년 11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된 분이나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거는 미팅이에요. 오로지 미팅이에요. 그러면 그게 근본인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의 근본. 그러면 뭐가 바뀌고 비즈니스 하는 게 바뀐 거 많죠. 그리고 그 바뀐 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도 많죠. 그러니까 뭐 소비자 중심의 비즈니스라든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안 바뀌어야 되는 딱 뭔가 핵심이 되는 거는 바로 저는 미팅이라고 봐요. 미팅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제 인생의 스위트 스팟은 아메이고 제 아메이 속에서의 스위트 스팟은 저는 미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팅 속에서 답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미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행복이 강도보다 빈도가 좌우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 뭐 엄청난 선물을 받고 그걸로 이제 뭐 10년 동안 이제 아무것도 없고 이러는 게 아니고 뭐 여행 한 번 갔다 오고 한 20년 동안 아무 데도 못 가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자주 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요소란 말이에요. 마케팅도 결국은 노출이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자꾸 눈에 띄게 하는 거. 광고도 다 그런 거고 계속 뭔가 우리가 넘길 때마다 그놈의 쿠팡 때문에 아주 미치겠는데 계속 쿠팡이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 그게 노출인 거예요. 빈도. 그래서 미팅도 빈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팅 한번 뭐 무슨 큰 미팅에서 열정 한번 받았다고 그거에 대한 그 비즈니스적인 효과는 결코 오래 못 가고 별로 약발도 오래 안 돼요. 그러니까 변화도 미팅 안에 있는 거고 도전을 하겠다는 작업도 미팅에서 배우는 거고 성취하겠다는 방법도 미팅 속에서 우리가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위트 스팟은 미팅이에요. 그러니까 미팅을 죽으라고 막그 사수하는 거죠. 그리고 빈도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은 이루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은 그렇게 행동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는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약간 고통스럽기도 하고 성장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원하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 그것도 120세까지 미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차라리 짧게 뭔가 변화하고 성장 딱 하는 그 약간의 고통 같은 것들을 빨리 끝내는 게 저는 훨씬 현명하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간절함, 꾸준함, 감사함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좋은 스팟을 찾아내는 거죠. 좋은 습관을 얻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걸 익히면 세상 살아가는 게 쉬워지고 나쁜 습관을 얻기는 너무 쉽죠. 누워서 그냥 가만히 리모컨 누르는 거는 뭐 얻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그걸 그렇게는 세상 살기는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스위트 스팟이잖아요. 저 지점을 찾아내는 거.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지만 모든 걸 다 해낼 수는 없죠. 그 어떤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 포인트, 그 스팟. 그게 비즈니스 아이템일 수도 있고, 나의 비즈니스 하는 키일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게 꼭 필요한 때고 너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